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경아의 낭만 라디오. 오늘은 이채님의 6월에 꿈꾸는 사랑으로 경아의 낭만 라디오 문을 엽니다. 사는 일이 너무 바빠 봄이 간 후에야 봄이 온 줄 알았네. 청춘도 이와 같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 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가는 세월 어찌 막으리.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뿐이라 할까. 6월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노래 서은광의 사계 듣겠습니다. 봄바람이 날 감싸줄 때 깨닫죠. 해가 바뀌어도 내 곁에 있는 그대의 소중함은 참 놀라워요. 이 모든 변화 속에 변함없이 내 옆에 있어주는 그대가 고마워요. 여름 태양이 우릴 비춰줬을 때처럼, 여름 바다가 눈부셨던 그때처럼 아름다워.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게요. 확신이 서요. 그대뿐이란 걸 다행이죠. 그대 세상을 살게 해줘서 내 호흡 하나까지 의미가 있어요. 그대 때문이죠. 달 낙엽 떨어질 때 함께 여행을 떠나요. 어디든 좋아요. 그대라면 세상 어디든 내 전부이죠.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겨울밤 온 세상이 하얗던 때처럼 별빛 아래 우리들 뿐인 거죠. 사랑해요. 시간이 가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게요. 확신이 서요. 그대뿐이란 걸 다행이죠. 그대 세상을 살게 해줘서 내 호흡 하나까지 의미가 있어요. 그대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이 모든 기억은 추억이 되길 영원히 함께해요. 나 맹세할게요. 시간이 멈추고 세상 모든 빛이 사라져도 그대가. 네, 안녕하세요. 경아의 낭만 라디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느새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더니 금세 여름 냄새가 나요. 그쵸? 낮엔 정말 덥고 햇볕도 따가워져서 6월에 좋은 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오늘도 경아의 낭만 라디오 시작합니다. 경아의 낭만 라디오를 처음 오시는 분들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의 낭만 시대, 우리의 추억, 우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경아의 낭만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얘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3시 나른한 시간에 이 나른함을 깨우는 뇌, 센, 깨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뇌와 센스를 깨우는 퀴즈.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잘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물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자, 동물과 관련된 넌센스 퀴즈 맞춰보세요. 가장 비싼 동물은 무엇일까요? 가장 비싼 동물. 네, 백조죠, 백조. 아, 비쌉니다, 백조. 네, 코가 긴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그러면 귀가 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귀가 길어요. 네, 기러기, 기러기입니다. 가도 오리밖에 못 가는 동물은 너무 쉽죠. 오리밖에 못 가요. 이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오리. 네, 그러면 오늘의 문제입니다. 닭이 가장 싫어하는 욕은 무엇일까요? 닭이 무슨 욕하면 싫어할까요? 자, 노래 함께 들어보면서 노래 속에 들어있는 힌트로 답을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들 알고 계신가요? 맞추셨죠? 우리 크라이넛이 아주 열심히 정답을 외쳤습니다. 닥쳐! 네, 닥치는 거 싫어합니다. 네, 닭이 가장 싫어하는 욕은 닥쳐였습니다. 자, 이제 뇌도 깨우고 센스도 깨웠으니 우리들의 오늘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낭만 시대. 네, 우리들의 낭만 시대 오늘의 낭만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제 날이 더워지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제 더워지면 입맛도 없어지고 뭐 먹지? 막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우면 뭐가 먹고 싶고 추우면 뭐가 먹고 싶고. 네, 추억의 음식 생각하다가 오늘은 맛있는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짜장면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죠. 네, 짧은 시간 내에 급부상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가진 60년대부터 있던 음식이 짜장면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테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60년대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달 음식의 양대 산맥이죠. 치킨, 짜장면, 이제 요즘 피자까지. 그리고 짜장면 먹을 때 짬뽕, 탕수육과 함께 중국집의 3대 메뉴 중 하나죠. 중국집에 막 여러 요리들이 있지만 언제나 짜장, 짬뽕, 탕수육 이렇게 3대 요리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단연 으뜸인 것은 짜장면입니다. 네, 음식점 때문에 모든 여타 메뉴를 다 막론하고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짜장면. 짜장면의 인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짬짜면이라는 걸 만들었죠. 짜장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반반 나누어서 둘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복짬면, 복짜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왔죠. 그러다가 결국엔 4가지 메뉴까지 있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세트. 언제 드셔보셨나요? 네, 그런 메뉴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1인용 메뉴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뭐 고민해요. 2개 시켜 먹으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짜장면 중국집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먹는 거 보이면 와 먹고 싶어 하면서 입에 침 고이는 거 첫 번째가 라면, 두 번째가 짜장면. 짜장면은 먹는 것만 봐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또 맛있어요. 그죠? 모두 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아는 맛이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짜장면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드신 짜장면이 가장 생각나세요? 언제 먹었던 짜장면? 자, 짜장면 얘기하면 다들 추억을 한 가지씩 쏟아 놓으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친구랑 짜장면 먹기 대회를 했었네. 뭐 짜장면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네.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추억이 있었네 하면서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기억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기억 속에 있는 짜장면, 어떤 짜장면이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기억 속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했던 것 중에 의외의 장소가 당구장. 당구장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학교 때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당구장에 갔는데 당구를 배우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시켜 먹는 짜장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요즘은 PC방에서도 짜장면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맛있는 이유는 내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겨서 먹는 짜장면 정말 맛있죠. 게임비도 안 내고 짜장면 값도 안 내고 그래서 이렇게 비벼 놓고선 중간에 공 치고 와서 먹어도 정말 맛있었어요. 불고 안 불고의 차이가 아니라 당구장 짜장면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PC방 짜장면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PC방에서 음식들을 많이 하니까 짜장면도 유명한 인기 있는 메뉴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나는 거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졸업식 하면 짜장면이죠. 입학식, 졸업식. 예전에는 짜장면을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졸업식 날은 늘 가는 곳이 중화요리집. 그죠? 가서 짜장면 먹고 탕수육도 먹고. 근데 이건 아주 옛날부터 60년대 때부터 졸업식 날이면 짜장면 집에 가서 단체로 짜장면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입학식 날도 그렇고. 그래서 모여서 먹던 그 어릴 때 먹던 추억의 짜장면 맛 다들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삿날. 이사하는 날 짐 이렇게 풀어놓고 요즘은 포장이사들이 너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정말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정말 바리바리 보따리 쌌죠. 박스에 넣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 트럭에다가 막 위에 보면 막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뭐 화분도 있고 막 선풍기도 이렇게 난로 있고 막 이렇게 실어가지고 덜컹덜컹 이사를 가가지고 짐 막 이렇게 내려놓고 대충 놓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먹던 그 짜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이게 집 이사보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자취방 이사한다 그러면 도와주러 가죠. 친구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짜장면 먹으러 가죠. 가가지고 막 날라주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아서 먹는 그 짜장면 맛. 이사하는 날 먹는 짜장면 맛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짜장면 맛을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이 노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노래가 있었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선가 꼭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화반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스의 노래인데요.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짜장 좋아해? 아니. 그럼 뭐 좋아해?
진짜 좋은 노래죠.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듣고 있으면 정말 신나는 노래. 중화반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전에 60년대 때부터 짜장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짜장면 가격이 30원이었대요. 30원. 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60년대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 짜장면에 부울경 지방, 울산 이쪽 전라남도 이쪽 지방에서는 계란 후라이나 계란을 올려줬대요, 짜장면에. 근데 서울에는 올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께서 이거 서울 이거 안 되겠다고, 짜장면에 계란도 안 올라간다고 한때 막 이러면서 서울 별거 없네, 우리 동네가 더 좋네 막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이제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간짜장에만 계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후라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은 메추리알 올라가더라고요. 계란값이 워낙 비싸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간짜장에만 메추리알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많죠. 그래서 왜 오이 채 썰어서 올리거나 완두콩알 이렇게 올라가고 옥수수 이렇게 올라가고, 원래는 예전에는 계란 후라이 찐계란 그거를 대신해서 그렇게 위에 고명처럼 올리게 된 거죠. 원래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잖아요.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중국의 짜장면보다 우리나라가 한국식 짜장면이 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짜장면이 한국식 음식이 된 거죠. 중국의 어떤 한 지방에만 있던 음식이었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짜장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외국인들도 한국에 짜장면 먹으러 한국 가면 먹어야 될 음식 중에 짜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호평하는 한국에 가면 꼭 먹어야 될 음식 그 중에 상위권에 드는 게 짜장면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그 책 서적 있잖아요. 거기에 한국편에 쓰인 글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그 이태리에 가면 스파게티 먹듯이 그 흡사 비슷한 맛의 한국의 짜장면이 있으니 꼭 먹어봐라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 그 짜장면 먹방도 많고,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짜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외국인들도 한국 가면 꼭 저 짜장면을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먹고 싶으니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짜장면 한국 가면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로 외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생충에 짜파구리 나왔죠, 짜파구리. 그래서 짜파구리가 알려지면서 그 짜파게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한류 드라마에서도 먹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막 처음에 외국인들이 볼 때는 까맣잖아요. 까만색 그 비주얼 때문에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하면서 막 이렇게 꺼리고 이렇게 호불호가 있다가 한번 맛보고 나면 와, 이런 맛이 있구나 하고 많이 반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우리 블랙데이 있잖아요. 블랙데이, 솔로들끼리 짜장면 먹는 날 블랙데이나 한국에서 이제 길거리나 바닷가 공중 목욕탕 같은 장소에도 이렇게 우리가 배달이 되잖아요. 그런 짜장면 배달 문화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한국 가면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배달하면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 짜장면 배달 문화, 이게 정말 그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인 게 60년대 때부터 짜장면이 인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짜장면이 인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중국집이 막 많이 생겨나면서 어마어마한 배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정말 들이나 산이나 어디에서 시켜도 배달맨이 배달을 해주는,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어디 막 운동장 그 잔디밭 한가운데서도 시키면 아저씨가 들고 나오는, 우리나라 그 광고에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어느 곳에 있어도 배달을 해주는 짜장면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배달 문화 우리 너무너무 잘 돼 있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막 스마트폰도 없고 그럴 전화기도 다 없는데도 이렇게 일반 전화만 있는데도 주문하고 나면 이렇게 찾아오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어찌 보면 정말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배달맨 아저씨들의 그 배달 능력, 그거의 선두주자죠. 짜장면 배달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되는, 그래서 희한한 데까지 막 배달되는 경우가 찾아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랬대요. 자전거로도 막 한 손으로 뒤에 짜장면 싣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여기 또 철가방 들고 이렇게 막 배달하고 그랬죠. 농촌에서 새참으로도 막 배달시켜 드시고 그러면 막 그 많은 거를 싣고 오셔가지고 막 척척척척 이렇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게 짜장면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짜장면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 계세요. 왜 짜장면이라고 하지? 자장면인데 그랬었죠. 한때 자장면이 표준어고 짜장면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된다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TV에서 아나운서들이나 자장면 했지 일반 사람들은 다 짜장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짜장면이라고 얼마나 많이 쓰나 자장면이 표준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짜장면 사용을 해서 이제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두 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201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짜장면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장면은 정말 이상했어요. 느낌이 그 짜장면의 그 맛있는 느낌이 나지 않아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먹고 싶죠? 제가 얘기하면서 저 원래 막 방송하면서 보니까 제 침을 굉장히 많이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야지 하는데 오늘 짜장면 얘기하니까 이거 더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짜장면이 너무너무 생각납니다. 기억에 있는 짜장면 중에 침이 먼저 넘어가네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81년도였거든요. 81년도에 그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버스 정류장에 저희 정말 예쁜 둘째 고모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은 인천이었고 고모는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놀러 온 거죠. 오빠 집에. 저희 아빠가 오빠니까 오빠 집에 놀러를 왔는데 제가 딱 학교 끝나고 버스에서 내리는 시간에 고모가 정말 그때 아가씨였거든요. 너무 예쁜 하늘하늘한 예쁜 원피스를 입고 정말 그 예쁜 얼굴이 꼭 영화 배우가 서 있는 것 마냥 후광이 비쳤었어요. 그런 고모가 버스 정류장에서 딱 서 계셔서 제가 정말 너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고모가 활짝 꽃처럼 웃으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짜장면 먹을래? 이래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때 짜장면 가격이 400원이었어요. 400원. 400원짜리 짜장면을 사주셔서 그거를 정말 한 그릇을 뚝딱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뜻밖의 아무 날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무슨 누구 생일도 아닌데 고모가 오셔서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신 그 둘째 고모. 지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고모인데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뜻밖의 선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4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때 고모가 예쁜 원피스 입고 반짝반짝 햇살이 비친 데서 기다렸다가 제게 사주신 그 짜장면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짜장면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포장마차 가락국수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 가락국수 집에 포장마차에 가락국수 파는 집에 우동하고 국수하고 짜장면이 팔았어요. 그 짜장면은 정말 이렇게 옛날 짜장이라 그러죠. 건더기도 별로 없고 아시죠? 이게 거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프처럼 양파 몇 개 이렇게 들어있고 고기는 거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게다가 면도 일반 짜장면 그런 면이 아니라 약간 우동 비스무리한 그런 면에 그걸 소스 이렇게 턱 올려주는 1,200원인가 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친구랑 그때 가락국수 먹고 가락우동 먹고 할 때 그 포장마차에서 가끔 짜장면 먹었거든요. 그때 그 독특한 어찌 보면 막 맛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추억의 그 맛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 짜장에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이렇게 국물만 있는 것 같은 스프 같은 그 짜장을 딱 올려주는 그 짜장의 맛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짜장 얘기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짜장면의 기억들, 짜장의 기억들, 네, 당구장에서 샀던 적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공짜로 짜장면을 먹은 일이 더 많았는지 네, 재미있는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보니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가고 있네요. 이제 제가 오늘 주제를 짜장면을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여보세요? 짜장에 대한 추억들을 이제 막 홍콩반점이죠? 나 짜장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약간 그 먹기 대회 짜장 누가 빨리 먹나 대회 했다가 막 좀 지저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방송용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어릴 때 중국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졸업식이었대요. 졸업식이어서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중국집 안에 친구네 식구가 이렇게 앉아서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왜 그 이렇게 짜장면집 아시죠? 이렇게 발 촥 소리 나는 그 너머로 보이는데 엄마가 손을 잡고 짜장면집 앞을 도 안 주고 딱 앞을 보고 막 손을 잡고 걸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때가 60년대, 70년대 초반이니까 자기 집은 어려워서 엄마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짜장면 못 먹고 했던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난다고. 네,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음식들 좋은 사람하고 오늘 함께 짜장 파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어려운 거 좀 털어내고 스트레스 받은 거 털어내고 피곤한 거 털어내고 즐겁고 행복한 어릴 때 그 순수했던 그 느낌으로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화의 낭만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 FM 경화의 낭만 라디오 다음 주 월요일 3시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난 밥장 단무지가 만족 콩콩 만점 면에 반죽 칼도한 반죽 콩콩 만점 어서오세요. 만점 만점에 만점 콩콩 반점 짜장은 만점 자리가 있음 바닥이라도 한점 군만두는 서비스 요새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음 어디든 배달 가요 빛보다 빠른 그 속도 짬뽕에 혀를 여 해산물 신선해 허리어 빨리 한 모금은 뺏어 먹히고 마는 법 그릇에 처박힌 머리 바닥까지 핥아 먹지 바싹 튀긴 탕수육 뭔가 있어 마파두부 뺏어 먹고 쌩까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 배고픔은 2,500원이면 해결 행복 느낀데도 면발은 너무 쫄깃해 꼴뚜기들은 파핑해 고기 반찬은 어지럽게 만들어 여기 저기서 시켜봐도 이만 못 내지 세트 A만 1,000원이면 뽕 빼요 화질 집중해도 온에어 살찌는 걸 왜 겁내요 올리브유만 따라 쓰노세요 굴먹기에 홍콩 반점 콩콩 만점 난 밥장 단무지가 만점 콩콩 만점 면에 반죽 칼도한 반죽 콩콩 만점 콩콩 반점 만점에 만점 굴먹기에 홍콩 반점 콩콩 만점 난 밥장 단무지가 만점 콩콩 만점 면에 반죽 칼도한 반죽 콩콩 만점 콩콩 반점 만점에 만점 여보세요? 센세 왜 끊어요?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